자, 오늘도 한번 달려봅시다. 내가 할 게 많습니다. 네. 이 경우수는 일단 1차적으로 쌤이 한번 쫙 훑어줘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부지런히 풀어드릴게요. 잘 보고 일단은 뒷타임에 바로 연습부터 해야 되겠죠? 복습부터 꼭 하시고 알겠죠? 꼼꼼하게 이제 이번에 이렇게 푸는구나. 줄정리, 분류정리, 유형정리 싹 해야 되겠죠?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판단해야 되는 거니까. 자, 오늘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일단 숙제 풀이부터 일단 홀수로만 계속 치고 갈게요. 그래야지 이제 짝수로 뭐 그 풀이할 때는 개별 질문을 받아드릴 테니까 알겠죠? 일단 수업으로는 진도를 좀 빼야 되니까 홀수가 다 풀다 보면 우리 아무것도 못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홀수만 빠르게 갑시다. 자, 63페이지부터죠. 앞에 잠깐만 뭐 있었나? 없었죠? 63페이지부터입니다. 잠깐만요. 여기 있었나? 우리 수영도 우리 저번에 했죠? 차 빼는 거 저번에 한 거 같은데. 네. 63페이지부터 아닌데? 색칠하기부터인가? 몇 번부터 저거? 이제 연기 따로 돼 있어. 따로 된 무슨? 390번부터 395번 하고. 오케이 맞아요. 중간에 공시를 뺐으니까. 여기 61페이지부터 색칠하기부터 오는 거죠. 61페이지. 요거 어떻게 해봤어? 잘 돼? 어려워요?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390번 같은 건 사실 어렵게 느껴지면 안 되긴 한데 391번 같은 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풀다 보면요. 이게 390번 같은 패턴인지 391번 같은 패턴인지를 본인이 판단해야 돼. 그래서 어려운 거야. 예를 들면 쌤이 얘기만 해보면 쌤 어려운 거 풀게요. 392번 같은 경우는 안 풀었지만 392번은 아마 이거 색칠한 다음에 뭐부터 칠할 거야? A 그 다음은 B, C, D. B, C, D를 칠하면 되겠죠? 얘는 아마 그냥 390번처럼 일반적인 버전일 겁니다. 그건 물론 풀면서 판단해야 되겠지만 알겠죠? 그리고 393번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칠할 거야? A, B, C, D. B, C, D 칠하면 되겠냐? 얘도 쉬운 버전이에요. 알겠죠? 뭐 꼬이는 게 없을 겁니다. 그래서 A 칠하고 B 칠하고 B와 C는 같은 색 가능합니다. 이웃한 게 아니니까 알겠죠? 오케이 그렇게 하면 되고 394번 같은 경우는 요거 어떻게 칠할 거야? A나 C. A나 C로 출발해서 A로 출발해서 치면 그냥 A, B, C, D 칠하면 되겠죠? 그때 얘는 문제가 생기는 게 요거는 뭐 꼭 풀어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요 문제가 이제 당황할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풀어보면 쌤이 요걸로 한번 더 연습시켜드리면 A가 이렇게 나와 있고 B가 B, C가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A, B, C, D 이렇게 있죠? 얘는 문제가 있는 놈입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선생님 어떻게 바로 보고 판단합니까? 라고 한다면 이게 이렇게 비교하면 될 것 같은데 390번을 비교하면 더 이쁘겠다. 이 비교가 되게 편하게 390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A, B, C, D 칠했단 말이야. A, B, C, D가 아니죠. B나 D부터 칠해야죠. 이웃한 게 3개니까. 그죠? B 칠했으면 B, A, D, C 칠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좀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물론 이거를 보자마자 판단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이게 왜냐면 어차피 일괄적 처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항상 고민하면서 푸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한 풀이기 때문에 그게 잡히면 어떤 상황에도 쉽게 풀어내는데 알겠죠? 이걸 쌤이 이제 선생님 문제를 많이 풀다 보니까 어떻게 구분되냐면 구분하는 방식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거를 외우는 게 득일지 아닐지를 몰라서 알겠죠? 얘기만 해보면 요 놈은 문제가 전혀 없는 놈이에요. 근데 그 순서를 잘못 정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걸 만약에 A, B, C, D로 칠했어 걔는 문제가 생길 거예요. 알겠죠? A, B, C, D로 진행한 친구는 쌤이 알려드린 디렉팅을 지키지 않은 거죠. 왜냐면 이웃한 게 많은 것부터 칠해야 되니까 A라면 이웃한 2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B나 D부터 출발해야 그냥 쉽게 풀리는 버전이 될 거고 A부터 출발하면 얘랑 난이도 똑같은 거야. 분리작업이 필요합니다. 알겠죠? 그런 건데 왜 그러냐면 봐봐 B부터 칠하면 B, A, D, C 갈 때 어차피 B 칠한 다음에 A 칠한 건 문제 없을 것이고 A 칠한 다음에 D 칠할 때 어차피 둘 다 이웃이 돼 있어 여기 얘랑 그 다음에 D를 칠할 때 C도 둘 다 이웃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웃되는 것끼리 만나는 환경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돌았을 때 먼저 칠해놓은 이 자식이 나중에 칠한 요는 거 어차피 이웃관계 얘들이 이웃관계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 안 생기는데 얘 같은 경우는 봐봐 얘는 일단 어떤 순서로 가야 될까 일단 예. 색칠하게 진행한다면 순서는 C부터 칠했으면은 그다음 어떻게 할 거야? B, A, D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A부터 해도 되고요.
왜냐면 C도 이유탄이 2개고 A도 2개고 B도 2개야. D도 2개고 상관없어요. 그냥 돌리면 되거든요. 알겠죠? 돌린다는 것이 A, B, C로 간다 치면 A, B, C로 쌤이 이미 풀어볼게. A, B, C, D 로 간다 치면 얘는 왜 내가 문제가 생기냐 봐봐. H라고 B치라고 C치라고 D치랄 건데 H라고 B치라고 C랑 D를 칠할 때 얘 둘 다 얘랑 이웃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이웃하지 않았고 얘만 이웃한단 말이죠. 얘랑 비교하면 BAC를 칠할 때 봐봐. BADC 칠할 때 DC가 둘 다 얘랑 이웃해 있기 때문에 특이한 환경이 벌어지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얘는 돌리다 보면은 이 마지막에 CD인데 C는 얘랑 이웃이 안 되어 있고 얘는 이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얘는 칠했잖아. 그렇죠? 이미 칠한 영역과 내가 칠할 영역이 둘 다 이웃된 버전과 얘는 한 개만 이웃된 버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A에 내가 만약에 A를 칠했다면 여기 A를 칠해버리면 D에는 한 개만 제끼고 나머지는 가능한 환경인데 여기 만약에 A를 칠하고 C에 B를 칠해버렸으면 얘는 2개를 제끼고 나머지로 칠한단 말이에요. 이런 골치 아픈 환경이 벌어지는 버전인 거죠.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BA, DC를 할 때 봐봐. BA는 칠했을 것이고 D에 칠할 때 어차피 B랑 다른 걸 칠해야 돼. 얘는 같은 걸 칠할 수가 없어. 그리고 얘는 어차피 얘 둘과 다른 걸 칠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안 생긴단 말이지. 근데 얘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미 칠해놓고 칠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 마무리하기 전에 이 새끼가 얘랑 이웃되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얘랑 같은 것도 가능하고 다른 것도 가능하다 보니까 여기만 보이는 거야. 상황이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요게 혹시라도 문제 접근할 때 보이는 친구들은요 이제 그걸 신경 써서 풀면 되고 알겠죠? 잘 안 보이면 그냥 항상 꼼꼼하게 풀어야 돼. 그래야 뭐 중간에 잡겠죠. 알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여기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 칠할 때 얘네 둘을 칠할 때 문제 생길 거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럼 진행을 해보면 394번입니다. 이건 숙제 문제는 아니었지만 풀이를 하고 진행할게요. 어려워들 하는 문제거든. 그래서 봐봐. 지금 394 보면 색깔이 4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제와 동일한 조건이고요. 알겠죠? 이웃한 건 같은 거 칠하지 마라. 이웃한 같은 거 칠하지 마라. 중복 가능하다. 그렇죠? 그러면 쌤이 그냥 색깔을 A, B, C, D라 잡고 진행해 보면 오늘 쌤 좀 부지런히 수업을 해야 되니까 좀 잘해주세요. A는 4가지죠. 요거 이제 좀 풀이 좀 해봤으니까 B까지 문제 없죠. 3가지. B랑 그죠?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 지금 칠할 수 있는 게 A 아니면 C 아니면 D인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이해되겠죠? 왜? 여기 A를 칠하면 A니까 여기는 3가지. 여기 C를 칠하면 2개 빼니까 2가지. D를 칠해도 2가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좀 예민하게 분류하는 게 어려운 친구들은 여기 들어가는 3가지를 다 분리해버려. 그러면 쉬워. 알겠죠? 이게 무슨 말인데 C 자리에 A를 칠하는 경우 여기는요 C 자리에 B를 칠하는 경우 여기는요 C 자리에 C를 칠하는 경우 이해됐습니까? C 자리에 A를 칠했으면 D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쓰면 되죠. 여기. 그죠? C는 A로 고정시켰으니까 알겠습니까? 수 알겠어 무슨 말인지. 그러면 여기가 A면 D는 총 2가지 가능할 것이고 2가지 맞나? 4개 중에 3가지구나. A니까 3가지죠. 3가지 가능할 것이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C 자리에 만약에 내가 C 자리에 B가 아니구나. C구나. 여기 D구나. C 자리에 C를 칠했으면 A, C 빠졌으니까 2가지일 거 아니에요. 2가지일 것이고 2가지일 것이고 이렇게 되겠죠. 이랬어요? 오케이? 그럼 요게 어려운 버전인 거야. 색칠하기 알겠죠? 여기서 만약에 이제 약간 문제 어떤 진행이 좀 잘 보여? 그러면 이제 이렇게 푸는 게 베스트긴 합니다. 4 곱하기 3 곱하기 2가지로 분리하는 거야. 얘를 묶어버리는 거죠. 같은 환경이니까. 무슨 말이냐? 요 놈은 A 영역에 칠한 것과 C 영역에 칠한 게 같은 경우. 얘는 A 영역에 칠한 거랑 C 영역에 칠한 게 다른 경우. 알겠습니까? 보통 아마 학교쌤이나 해설팀들이 이렇게 분류하긴 해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봐봐. 그러면 A에 같은 영역을 칠하면 나는 C랑 D를 칠할 거니까 이미 4가지, 3가지는 넘어왔잖아. 그렇죠? 여기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1가지인 거지. 이게 그 C 자리에 칠하는 경우의 수야. 왜? A랑 C랑 같은 걸 칠해야 되니까 A에 칠해 놓은 걸 여기 칠해야 돼. 1가지. 그러고 나서 그때는 D에 칠할 수 있는 게 이제 A니까 여기 3가지 가능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A랑 C랑 다른 걸 칠하는 경우는 여기 A를 칠했으니까 그럼 이 3개 중에서 A가 아닌 2개만 가능하죠. C에 칠할 수 있는 2가지.
여기에 만약에 C가 들어갔어? 그러면 두 개를 빼야 되니까 여기 두 가지. 얘도 7, 얘도 7인 거죠. 결과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좀 자기가 어떤 것까지 판단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지금 이런 류의 문제가 뒤에도 또 나와요. 색칠하기 아니어도 알겠죠? 뭐 이런 류가 뭐냐? 결국 일괄적 처리가 가능한 환경이냐 아니냐가 판단이 돼야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도 약간의 일괄적 처리 진행한 거죠. 왜? 얘 둘은 일괄적이 가능하니까 2 곱하기 묶었잖아. 얘는 안 되면 분리시켜야죠. 근데 선생님, 저는 이거 중간에 묶는 거 어려워도 되고 다 따로 풀어 그냥.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게 보통 이제 해설지 어떻게 나와 있냐면, 봐봐. 1번 같은 경우는 쌤처럼 이렇게 한 큐에 가로에 넣지는 않고요. 만약 이게 해설지 정리되어 있다 이렇게 했을 거야. 첫 번째 C에 A를 넣는 경우 하고 4 곱하기 3 곱하기 3 끝. 두 번째 C에 C를 넣는 경우 4 곱하기 3 곱하기 2 끝.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다 이렇게 케이스 분류를 해놨을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자마자 이건 A씨가 문제야 라고 판단돼야 저런 게 가능하지. 실제 풀이 나면 이게 더 자연스러울 겁니다. 왜? 진행을 하면서 잡는 거잖아. 그러면 두 번째까지 진행을 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버리고 1, 2, 3 해도 되지만 알겠죠? 그럼 풀이 좀 길어지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확실하게 좀 케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알겠습니까? 이 경우수가 그래서 어려운 거야. 그리고 또 좀 단단해지면 그래서 쉽습니다. 왜? 어떻게든 풀려요. 중심만 잘 잡히면. 알겠죠? 미스만 안 나면 그런 거기 때문에 잘 연습을 하여라. 자, 색칠하기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까? 여기 보이는 395번은 이제 숙제 문제였는데 얘는 특이한 문제는 아닌 걸로 판단됩니다. 알겠죠? 요거는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서만 얘기해 볼까? 준혁아, 이거 나봐. 이 경우수는 지루해. 근데 잘 들어야 돼. 이게 여러분들 뭘 생각할 시간을 줄 게 없습니다. A, B. A나 D부터 출발은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D로 출발하는 게 제일 이쁠 것 같아요. 이쁘다는 표현이 좀 웃기지만 그 말은 D로 꼭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인데 D로 출발해서 쌤의 추천 풀이는 D, E, A, B, C 이러면 아무 문제 없이 잘 풀릴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제일 깔끔한 진행일 것 같고 쌤 A부터 하면 안 됩니까? 됩니다. 알겠죠? A부터 할 친구들은요 A, E, D, B, C를 추천하는 바인데 쌤 저는 A, B, C, D, E를 했는데요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이런 것들을 본인이 해보면서 이제 느껴야 돼. 이거 상관없겠구나를 어떻게 아는 거야? A의 칠항이 몇 개인데 그때 B의 칠항이 개수가 바뀌나? 안 바뀌네? 4 곱하기. B의 칠항 몇 개인데 C의 칠항 바뀌나? 안 바뀌네? 몇 곱하기. 그러니까 쭉쭉 진행이 가능한 특별한 상태가 안 벌어지는 알겠죠? 여기 뭘 칠하든 항상 같은 개수를 가지고 있긴 할 거야. 알겠습니까? 그건 진행하면서 생각해서 해봐야 되겠죠. 오케이? 네, 그렇게 진행하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쌤 이거는 일괄적으로 묶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 그럼 거기를 케이스 분류 이제 여기에 A 칠항 경우, B 칠항 경우 문제 여러 번 풀면 돼. 요게 일단 기본 폼이야. 알겠죠? 경우에서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공식 사용을 하시죠. 63페이지에 질문해 주세요. 그걸로 풀고 빨리 진도 뵙시다. 이거 보여드릴 유형이 아직 많습니다. 빨리 진행해 보시죠. 질문. 자기 기준 빠른 걸 빨리 질문해. 뭐 답이 나왔으나 뭐 쌤의 풀이를 보고 싶은 걸 질문해 됩니다. 409번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이제 공식 사용부터 좀 수월한 게 산수는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거니 그렇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거 배웠죠? 선택하는 경우의 수, NCR, 서로 다른 N개 중 R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그렇죠? 그 다음에 N 팩토리얼, 나열하는 경우의 수. 우리는 이 둘만 푼다고 했죠. 알겠습니까? NPR이 교과서에 있어서 설명을 했지만 NPR은 산수만 가능하면 된다. 우리는 사용하지 않을 거니까, 알겠죠? 수화되고 산수는 가능하죠? 그럼 쌤은 이제 조 10까지만 진행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1부터 9까지의 수가 있는데 서로 다른 세 개를 곱해서 세 수의 곱이 짝수. 밑줄로 하나 칠게요. 곱이 짝수. 곱이 짝수. 여러분 뭐 주사위고 나발이고 곱한 게 짝수야? 이건 다 여사건으로 풀란 얘기야. 왜냐면 숫자가 여러 개가 있어. 곱한 게 짝수이려면 어떻게 돼야 돼? 적어도 한 개 이상은 뭐가 돼야 돼? 짝수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표현하면 중딩용 표현을 주는 거죠. 중딩 때는 적어도가 있으면 6번을 가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공부했으니까 고등학교 때는 그러지 않아요. 일부러 6번 문제를 적어도가 없는 문제를 내고요. 6번을 풀면 골치 아픈 문제를 적어도가 있는 문제로 냅니다.
항상은 아니고요. 알겠죠? 적어도가 있으면 6번 생각하는 건 좋은 습관이죠. 근데 아닐 수도 있으면 아시고 알겠죠? 무조건은 아니니까. 알겠습니까? 그리고 제일 좋은 건 모든 경우의 수를 양면을 같이 보는 거야. 이건 그냥 가는 게 좋나? 6번이 좋나를 고민하는 거죠. 그걸 본인이 판단하는 거지. 알겠죠? 이게 난이도가 중까지는요, 둘 다 풀려요. 그 판단이 미스돼서 뭐 답이 안 나오지 않습니다. 알겠죠? 근데 한쪽은 더 어렵겠지. 그건 있겠죠. 알겠죠? 가볼게요. 자, 얘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 1부터 9까지의 3개를 뽑을 때 3개의 곱이 짝수가 되는 경우의 수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3개의 곱이 뭐인 거? 홀수인 걸 빼면 되고. 알겠습니까? 그럼 내가 여기 있는 1부터 9까지 숫자를 바라볼 때 1이냐, 2냐, 3이냐는 중요하지 않죠. 홀수냐, 짝수냐가 중요하겠죠. 여기 있는 숫자를 이렇게 먼저 인식해야 되겠지? 선생님 잠깐만요. 홀수가 5개가 있고요. 짝수가 4개가 있네요. 이런 게 이제 기준을 잡는 거죠. 얘는 갑자기 숫자를 홀수 짝수로 보고 있네 라는 게 기준인 거야. 알겠죠? 이건 쉬운 기준이죠. 얘가 홀수 짝수 얘기하고 있으니까. 알겠죠? 가보겠습니다. 자, 전체 경우 수는요. 9개 중에 3개를 꺼낼 때 됐나요? 에서 뺍니다. 3개의 곱을 홀수려면 3개가 다 홀수여야지. 홀수가 4개, 홀수가 5개 있어. 5개 중에 3개를 꺼내는 경우를 빼면 됩니다. 그러면 끝.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넘어갈게요. 또 419번 다루겠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틀려도 본인의 풀이를 꼭 살리시고 알겠죠? 가볍게 막 푸세요. 그리고 본인이 왜 잘못된지를 빨리 배워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질문을 꼭 하시고 아니면 잘 안 늘어요. 여기가 알겠죠? 여기가 진짜 실력 잘 안 는단 말이야. 제대로 공부해줘야 돼. 자, 3명의 학생 A, B, C가 분식집에 가서 라면, 김밥, 라면, 쫄면, 우동, 떡볶이 종류 많네. A, B, C가 있고요. 이런 건 이렇게 A, B, C, D 5개잖아. 5개의 종류의 음식이 있나 봅니다. 5개 중 3명이 각자 1개씩 주문할 때 서로 다른 주문하는 방법을 구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알겠죠? 야 이거 그냥 하면 되지. 3명 있어. 범준아 A가 주문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5가지 주문. 그리고 나서 얘가 A를 주문했다 치자. 4가지. 그리고 나서 3가지. 끝. 정답. 알겠죠? 자 이걸 우리가 배운 순열과 조합으로 가볼까? 봐봐. 5개 중에서 서로 다른 걸 1개씩 가져가래. 그죠? 그럼 이렇게 하면 돼. 봐봐. 이것도 이해해야 돼. 쌤, 3명이니까 5개 중에 3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5개 중에 3개를 뽑아서 그지? 나한테 이제 A, B, C가 있어. 예를 들어서 그죠? 3개를 얘한테 주면 되잖아. 준다는 게 나이라는 거죠. A, B, C, A, C, B 뭐 뿌리면 되잖아. 그죠? 뿌린다는 표현 쌤이 많이 쓰니까 3개. 정답.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해되겠어요? 자, 얘는 지금 서로 다른 음식을 주문하는 거잖아. 그쵸? 자, 얘는 서로 다른이란 말이 있는데 이런 말이 없이 그냥 야, 3명이 음식을 1개씩 주문해서 먹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A가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 5가지. A를 먹었어. B가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 5가지. 5가지 되겠죠. 정답. 알겠죠? 그러니까 봐봐. 같은 환경의 문제라도요. 말 하나 바뀌면 조사 하나 바뀌면 틀려진다니까. 알겠습니까? 뭐 이런 유형들에 대한 어떤 공식적 풀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문제를 본인이 풀이를 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넘어가시죠. 또 411번 갑니다. 자, 뭐 이런 것들은 가볍게 하고 풀면 되니까 잘 봐. 많이 보고 많이 연습해야 돼. 자, A, B, C를 포함하여 서로 다른 7개의 공. 자, 구체화시킬게요. 이 어려운 친구들은 꼭 나처럼 풀어. 쌤, A, B, C가 있고요. 1부터 4까지가 있네요. 7개. 그죠? 근데 뭐라 했냐면 3개를 동시에 꺼낼 때 자, 중 3개를 선택할 때 머릿속에 이미 7C3을 할 때라는 게 스쳐 지나가야지. 7C3을 할 때 A를 포함해서 꺼내는 경우의 수. 자, 바로 풀겠습니다. 자, 7C3을 할 건데 A를 포함하면 A를 뽑았지. 그죠? 수아형 몇 명 남아있어? 2명. 어이야? 총 7명이야. A만 뽑았어. 몇 명 남아있어? 6명 중에 몇 명 더 필요해? 총 몇 명 뽑아? 3개. 그럼 몇 명 더 뽑아야 돼? 2. 그럼 답이 뭐겠어? 62. 끝. 그죠? 이해됐습니까? 뭐 이런 식이야. 그냥 갑니다.
B를 포함하지 않으면서 C를 포함하는 거? 자, B는 버려. 얘는 안 뽑을 거야. C는 뽑았어. 나 2명 더 뽑아야 되지. 몇 명 남았어? 5명. 50. 끝. 이렇게 됩니다. 산수는 해주시고. 알겠죠? 넘어가시죠. 자, 금방만 풀어. 빨리빨리 우리. 그 다음 423만 423 갑니다. 423. 요것도 경험해봐야 돼. 423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자, 여기 10명 있어. 야, 10명. 너네 각자 한 번씩 악수 다 해. 그럼 여기 있는 학생들 악수를 몇 번 했을까? 식으로 얘기 됩니다. 식으로. 10명의 학생이 서로 한 번씩 딱 악수를 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일까요? 10시입니다. 그죠? 10명 중에 2명을 선택하는 경우에서 똑같죠. 왜 10명 중에 2명 뽑아서 악수시켜. 이렇게 2명, 이렇게 2명, 이렇게 2명. 그 개수가 악수의 개수구나. 알겠죠? 자, 10개의 축구팀이 있습니다. 한 번씩 게임을 다 하는 이런 걸 뭐라 그런다고? 여기 저기 리그전. 오케이? 10명의 축구팀을 리그전을 시킬 거야. 리그전에 한 번씩 다 게임하는 거래. 그럼 게임을 몇 번 해야 돼? 10시. 알겠습니까? 뭐 이런 거 많이 나와. 씨름 선수가 뭐 20명이 출전했어. 한 번씩 게임을 다 할 거야. 20시. 네. 둘이 뽑아서 게임 시키면 되거든요. 알겠죠? 내가 얘기하는 건. 자, 지금 16개의 팀이 리그전으로 시합을 한대요. 리그전이 쌤 뭡니까? 설명 나와 있잖아. 그죠? 모든 팀이 다른 팀과 한 번씩 다 게임을 해야 된대. 알겠죠? 그때 총 게임의 수를 구해라. 16수 2. 끝. 알겠습니까? 막수하는 거, 뭐 게임하는 게 다 이런 식입니다. 뽑아서 시키면 되잖아, 그냥. 알겠죠?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요. 425번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이거 내가 좀 해드릴게요. 자, 이런 걸 배웠는데 이제 악수 문제가 나왔어. 이런 틀의 문제는 맞는데 조건이 개입되니까 또 이상해지는 거야. 유치하나 잘 봐라. 이 놓치면 안 됩니다. 자, 425번 어려운 문제예요. 자, 별표 쳐놓는 게 낫습니다. 어느 모임에서 12쌍의 부부가 있다. 여러분 뭐 어려운 문제인지 아닌지는 본인 기준이니까 본인 기준에 이런 걸 만났으면 항상 구체화를 시키세요. 근데 12쌍의 부부를 구체화시키는 건 되게 어려울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12쌍? 그러면은 이렇게 할게요. 숫자로 쓰면 하니까 1A, 1B. 첨자를 활용하면 좋아. 부부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2A, 2B. 이렇게. 부부야. 어떤 느낌의 표현인지 알겠죠? 이해됐습니까? 보통 만약에 뭐 5쌍의 부부다 이러면 이런 표현보다는 거꾸로 A1, A2 부부, B1, B2. 쌤 이런 게 뭡니까? 이런 걸 첨자라 불러야겠죠? 작은 수치로 이렇게 구분해 주는 거죠. 왜냐면 이거를 A, B, C, D, E, F 쓰긴 좀 그렇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부부라는 느낌이 없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 12명이나 되면 이렇게 하는 게 점점점점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12A, 12B 되겠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있어. 이렇게 구체화돼야 좀 보인단 말이야. 물론 이것도 개인차인 거야. 쌤 저는 그거 안 써도 잘 보입니다. 풀었습니다. 잘했어. 그 친구는 이럴 필요 없지. 근데 뭐 필요하면 쓰기는 배워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쓰면 돼. 알겠죠? 12명이 있어. 12장이야. 알겠죠? 그래서 A를 남자라 치고요. B를 여자라 치겠습니다. 부부니까. 알겠죠? 12장의 부부가 있는데 자 이런 얘기합니다. 부인과 남편은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악수를 한 번씩 다 할 거야. 알겠습니다. 부인과 남편. 그죠? 부인과 남편은 서로는 악수를 안 할 건데. 그죠? 그럼 나머지는 한 번씩 다 해야 돼. 됐어요? 두 번째. 부인끼리는 악수하지 말래. 부인이 여자니까. 여자끼리는 악수하지 말아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총 12쌍이 악수를 몇 번 했겠냐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우리가 아까 1부터 9까지 미나 1부터 9까지의 숫자에서 뭐 곱이 짝수다, 뭐가 홀수다 이런 것들은 숫자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봤어? 1이냐, 2냐, 3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홀수가 몇 개인데 짝수가 몇 개인데 이게 중요했죠. 자, 이 문제를 풀 때 우리는 뭘 기준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까요? 네? 부부들이 있긴 한데 지금 부부가 자기 부부끼리는 악수는 안 할 거고 알겠죠? 여자끼리는 하지 말래요. 그럼 이게 1A냐 2A냐 3A냐 보다 중요한 건 뭐야? 남자냐 여자냐죠. 이 문제를 풀려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지금 전에 이게 제일 중요해. 진행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다 해요.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 봤을 때 선생님 잠깐만 이 문제 풀려면요 남녀로 구분해야 되겠네 라는 생각을 빡 할 수 있냐 못하냐가 풀고 못 풀고의 차이야. 알겠죠? 요거는 남녀로 구분해야지. 왜? 얘가 여자를 건드렸잖아 지금. 여자끼리 하지만 남자끼리는 되네. 남녀는 되네. 배우자 빼고.
생각이 별로 가야 돼. 얘가 뭔가 제한을 딱 걸어버리면, 그죠? 그걸로 치고 들어가야죠. 얘 포인트 여기지. 여자끼리 하지 마. 남자끼리는 돼. 남녀는 돼. 배우자는 안 돼. 그죠? 그럼 분류 어떻게 하면 돼? 첫 번째, 남남하는 악수하는 케이스. 두 번째, 남녀하는 케이스. 말고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여겠지. 여여는 하지 말라니까. 그쵸? 요 문제를 푸는데 연습장이 이렇게 두 카테고리로 케이스 분류했어? 아, 괜히 이미 잘하는 아인데? 경우수 감이 좋네. 라는 거죠. 알겠죠? 진행하겠습니다. 자, 남남은요? 남자가 총 몇 명 있죠? 이제 이걸 풀어내려면 기본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남자 몇 명 있어? 유찬, 남자 몇 명 있어? 생각 안 들어. 지금 중요하다고. 바쁘다고 지금. 유찬, 남자 몇 명이냐고. 유찬아? 70. 뭐? 너 몇 번 보니 지금? 25. 문제 읽어봐. 첫 줄만 읽어봐. 12쌍이 9. 남자 몇 명이야? 12명. 그걸 고민해야 되니? 12명의 남자 있잖아. 남자끼리 악수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겠어? 유찬. 빨리 얘기해. 뭐이? 12C 이라고. 남자끼리는 제한이 없잖아. 다음 되잖아. 남남끝. 남자끼리는 12C 이만큼 악수했을 거야. 두 번째, 남녀가 악수하는 건요. 요거는 이제 선택으로 안 되지. 자, 봐봐. 이것 때문에 이 문제 진행이 어려운 거야. 근데 진짜 어려운 건 이 분류야, 분류. 여기 어려운 거고. 알겠죠? 진행은 조금만 하면 잡혀. 자, 남녀는 요새 어떻게 합니까? 이건 뭐 할 공부 없어. 직접 해야지. 1A가 남자야. 얘가 여자랑 악수를 몇 번 안 했어요? 아무나 대답해 주세요. 1A가 여자랑 악수하는 횟수 몇 번이야? 12번이야? 조금만 그래야지. 몇 번? 11번이죠. 이랬어요? 왜? 자기 배우자 안 되잖아. 조건 잘 체크해야지. 그러면 봐봐. 이 자식이 악수 11번 할 거야. 얘 몇 번 해요? 11번. 중복 없습니다. 그죠? 11번씩 총 남자가 몇 명인데 12명이잖아. 됐습니까? 얘들 더하면 정답. 이해됐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경우의 수에 한 중킬러급 이상 문제가 아닌 모든 문제들은요 이렇게 다 풀이 짧을 거예요. 알겠죠? 근데 그거를 판단하는 건 어려운 일이지. 그러니까 풀이 짧다고 쉽지 않아야겠죠? 여러 것도 막혔어. 내가 풀어주나 진짜 뭐 개별로 질문하잖아요. 거의 뭐 한 문제당 30초도 안 걸립니다. 알겠죠? 그거자마자 뭐야 헐 막 이러고 가는 애 되게 많아. 경우의 수 질문 알겠죠? 부지런히 질문 많이 하세요. 알겠죠? 쌤이야 유형을 많이 알고 있을 거니까 하나 잡아주는데 진짜 1분도 안 걸려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안 잡히니까 어려운 거야.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뭐 그걸 다 써봐야지라는 게 보여서 써서 풀어온 것도 마찬가지. 찝찝하면 질문해. 쌤 이게 제가 써서 답은 맞췄는데 그건 되게 잘한 거야. 근데 풀이가 쓰는 거 말고 없습니까? 하면 뭐 있는 거 내가 보여줄 거고 없는 거 뭐 잘했네 나도 없어 뭐 이럴 수 있잖아. 그걸 자꾸 체크해야 돼.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부지런히 공부해야 돼. 여기는 그냥 쳐다보고 앉아있는다고 공부 안 됩니다. 실력 진짜 1도 안 됩니다. 알겠죠? 자꾸 해봐야 됩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 66페이지로 가시죠. 여러분들이 이 적극적인 학습이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 아니면 진짜 어려워져요. 여기가. 알겠죠? 손도 못 대고 아니면 대충 막 푸는데 다 틀릴 거야. 시험에서도. 알겠죠? 여기 진짜 어려운 파트입니다. 긴장 많이 해줘야 돼요. 66페이지 질문. 질문 없어요. 429번. 자, 10권의 책 중 너 이거 시간 나왔는데 계산이 안 된 거 아니냐 혹시? 가볼게요. 10권의 책 중 R권을 뽑아 책꽂이에 일렬로 꽂는 경우의 수가 90일 때 R의 값을 구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자, 10권의 책 중 R권을 뽑아라는 건요. 10CR을 해서 이 말이죠. 그죠? 곱하기 그죠? 일렬로 꽂으래. R 팩토리얼.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얘가 얼마다? 90이 되는 R 값을 찾아봐라. 이게 질문입니다. 상황되겠습니까? 오케이? 정말 가끔 이런 거 잘 안 나오는데 이런 상황이 잘 안 나오는데 정말 가끔 보통은 이렇게 나온다. 뭐 10CR이 뭐 예를 들면 뭐 20이다. 10CR이 10CR이 20은 안 되나? 잠깐만요. 120 나오려나?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 알겠습니까? 이런 식이나 이런 식 뭔가 진행이 하기 힘든 이런 환경이 뭔지 알겠죠? 이런 문제 만나면 이거 잘 안 나오는데 한 번씩은 나올 수 있어. 알겠죠? 가끔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찍으세요. 알겠습니까? 별로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왜? 야, 여기 R이 될 수 있는 게 뭐겠니? 얼마부터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R이 될 가능성이 있는 숫자들이 얼마부터? 제일 작은 수가 뭐야? 0부터 어디까지? 10까지밖에 안 돼 어차피. 그죠? 이 중에 빼려면 나와 이거. 알겠습니까? 0은 당연히 말도 안 되고 1이면 이거 봐. 생각해봐. 10시 1 곱하기 1 팩이잖아. 10이야 10. 그죠? 2 넣어봐. 10시 2 곱하기 2 팩이잖아. 삼수해보세요. 90입니다. 예, R이 2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풀이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풀이하는 식도 있어요. 근데 그럴 필요 없으니까. 알겠죠? 그냥 이렇게 작은 숫자 때려서 그냥 금방 나와. 이거 1분도 안 걸려. 알겠죠? 당황만 안 하면 돼. 알겠죠? 당황하지 마시고 자연수니까 때려 넣으세요. 넘어가겠습니다. 또 지금 없습니다. 433. 433 봅시다. 433입니다. 433. 자, 이런 거 어떻게 푸는지 잘 봐. 다 어려운 게 아니야. 안 해봐서 어렵거나 쫄아서 안 했거나 뭐. 그죠? 제일 좋은 건 이제 자기식의 풀이를 한 다음에 틀리는 친구들이 제일 좋아요. 많이 풀고 많이 틀리세요. 수정해. 갑시다. 3단 3개, 하단 2개 있어. 5개가 어쨌든 위치가 다 달라. 그죠? 뭐 중복된 위치는 없어. 문제 뭐냐면 서로 다른 종류 껌 3가지와 껌이 3개 있어. 어려운 친구들은 항상 나처럼 하라고. 알겠죠? 그리고 진짜 잘 푸는 친구들도 문제가 어려워지지 나처럼 풀어야 돼. 구체화시키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는 손도 못 댑니다. 머리에 담아서 풀면 안 돼. 자, 그 다음요. 과자가 2가지. 과자가 X, Y로 하자. 구분돼야 되니까. 과자는 저기 총 5개가 있네요. 자, 문제 가시죠. 서로 다른 종류 있다. 상단의 3가지를 일렬로 배열하고 하단의 2가지를 일렬로 배열할 때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PQ의 개수를 구하라고 나왔습니다. 그죠? PQ를 구하라 그 말인데, 자, 항상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니까 박스에는 조건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풀면 되고 알겠죠? 여러분, 조건 없이 이 껌과 과자를 이 5군데 진열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겠어요? 네? 껌 3종류와 과자 2종류를 상단 3개, 하단 2개에 진열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일까? 5팩토리얼이죠. 알겠습니까? 이런 게 문제를 읽으면서 스쳐 지나가야 돼. 오케이? 점검하고 있는 중인 거죠. 5팩을 하겠다 이 소리인데 그때 뭐래? 가에서 껌 3가지는 상단에 과자 2가지는 하단에 배열하는 경우를 구해라. 이게 얼마나 간단한 문제냐면 3개를 여기 3개 나열하래. 3팩. 그리고 나서 2개를 밑에 나열하래. 2팩. 끝. 나아갑니다. 씁니다. 과자 2가지와 껌 1가지는 위에, 나머지 밑에. 그죠? 과자 2개와 껌 1개야. 과자 2개는 있으니까 됐고 얘는 위에 갈 거야. 껌이 몇 개 있어? 3개 있죠? 위에 몇 개 필요해? 1개 필요하잖아. 총 3개니까. 그쵸? 과자 2개. 3개 중에 1개 선택. 그게 A라 가정합시다. 그럼 A, X, Y는 위에 배열 3팩. 남아있는 BC 밑에 배열 2팩. 끝.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그 공식을 사용하는 문제를 푼 이후에는요, 이런 게 돼야 돼. 나중에 질문 왔지? 내가 물어볼 거야. 야, 너 이거 뭐 한 거야? 선생님, 껌 3개 중에 1개 선택한 건데요? 왜 위에 놔야 되니까? 너 이거 뭐였어? 껌 1개랑 과자 2개 상단에 나열했습니다. 이건 뭐야? 남아있는 껌 2개 밑에 나열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알겠죠? 이게 틀려도 좋아.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몇 팩 있어? 그럼 말할 수 있어야지. 틀리는 거 상관없어. 조정하면 되잖아. 알겠죠? 근데 내가 물어봤어. 야, 너 3팩 왜 했어? 네? 모르겠는데요? 그냥요. 이따위로 풀면 공부 안 하는 게 나아.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틀려도 돼. 본인이 뭔가 근거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상황이면 3팩 아닙니까? 이게 있어야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그걸 잘 적어서 질문하세요. 요새 물어볼 거야. 너 이건 뭐니? 그러면 정말 웃기게도 내가 설명 안 해도 본인이 설명하다 깨우치면 아니네? 다시 보면 정답이에요. 그렇게 된다고. 알겠죠? 여러분들 꼭 자기 식을 나한테 말할 수 있어야 돼. 맞추란 얘기 아니야. 네가 생각한 그걸 정확히 알고 있으라고. 알겠죠? 그래야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쉬운 문제였어요. 자, 틀리면 안 되는 문제들입니다. 그 다음 질문 490? 32번 432 짝수긴 한데 잠깐만요. 일단은 네 후딱 풀어주겠습니다. 봐요. 독창. 자, 432는 뭐 안 푼 친구들이 있을 텐데 같이 풉시다.
1부와 2부로 진행되는, 왜냐면 이런 거는 읽으면서 그냥 풀 수 있거든. 1부와 2부로 진행되는 독창 두 팀, A, B라 해. 독창. 같이 풀어. 밴드가 두 팀이야? X, Y라 하자. 댄스가 세 팀이야? 뭐 PQR이라 하자. 이렇게 있어. 그때 공연 순서를 정하는 방법을 구하래요. 봤더니 1부에는 독창 먼저 하고 밴드 먼저 하고 댄스를 해야 된대. 그 다음에 2부에는 독창하고 밴드하고 댄스해요. 순서가 있으니까 그렇죠? 여기 나열하는 얘기네.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가볼게요. 봐봐. 여러분 어차피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 그쵸? 오케이? 자 일단 쌤이 두 가지 풀이를 보여드릴게요. 둘 다 여러분들 어떤 생각할지 모르니까 지금 공부하는 거잖아. 봐봐. 제일 이제 센스 좋은 친구는요. 선생님 독창 두 팀이 여기나 여기 나열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열해. 어떻게 하면 돼? 2패. 이해돼요? 여기 뭐 A, B가 들어가겠지. 두 가지. 그렇습니까? 밴드 두 팀은요? 아, 두 군데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자리가 지정돼 있잖아. 2패. 댄스 세 팀은요? 하나, 둘, 세 개 있네. 다 다르잖아. 순서가. 3패. 정답. 이해했어요? 오케이? 자, 다른 조건 해볼게요. 봐봐. 선생님, 저는요, 저렇게 생각 못했습니다. 상관없어. 네가 생각한 대로 진행이나 잘해. 저는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 여기 독창이 한 팀 필요한데? 독창 두 팀 있네? 둘 중에 하나 선택. A를 여기 집어넣습니다. 왜? 일관처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선생님, 밴드가 하나 필요한데? 밴드가 두 개 있네? 둘 중에 하나 선택. X라 하지. 이 X라 하지가 되게 중요한 거야. 일괄적으로 하고 있잖아, 지금. 그리고 나서. 댄스 하나 필요한데? 세 가지 있네? 셋 중에 하나 선택. P 들어왔어. 그럼 P, X, A는 끝났어 이제. 됐어요? 쌤 독창 하나 필요한데요? 야 B밖에 없잖아. 한 가지. B 집어넣어. 밴드 필요한데? 하나밖에 없잖아. Y 집어넣어. 쌤 댄스가 필요한데요? 둘이 있네. 오바 B, C Q 자동 R 끝. 정답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봐봐. 이야기가 완전 다르지 않냐? 그죠? 근데 이렇게 풀든 뭔 상관이야. 잘했네. 이해되겠어요? 본인이 진행이 정확해야 돼. 알겠습니까? 이 논리 구조를 잡아내지 못하면 계속 이렇게 헛돌 거야. 이렇게 뭔가 아닌 것 같은데도 모르겠고 모르는 것 같은데도 어떤 답이 나왔고. 그래 골치 아픈 거야. 알겠죠? 본인이 판단하는 걸 정확히 진행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맞추는데 번호 포인트 잡지만 초반에 많이 틀릴 거야. 알겠죠? 선생님 저는 제 생각대로 잘 푸니까 자꾸 맞습니다. 잘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스스로 판단 되잖아. 나 잘하는구나. 판단하면 돼. 알겠죠? 채점을 해야 본인이 잘하는 걸 알 수 있어. 풀 때는 절대 못 느껴요. 지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겠죠? 오케이? 일단 질러. 그 다음 갑니다. 또 439입니다. 자 일단 진도가 있으니까 이제 홀수 위주로 합시다. 홀수만 일단 짝수는 개별 좀 합시다. 어차피 개별 좀 나중에 많이 해야 돼. 439입니다. 아우 이거는 이제 문제 많이 꼬아놨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자연수 만들 때 3의 배수 만드는 거 기억나시죠? 그죠? 자릿수의 합이 중요하니까 미리 숫자를 선택을 다 한 다음에 나열했었고 그렇죠? 4의 배수 만드는 거 기억하시죠? 어떻게 해야 돼? 끝에 두 자릿수가 4의 배수인 거 세팅해 놓고 이제 앞자리를 탁 찍어냈죠. 그게 이미 문제를 읽으면서 딱 있어야 돼. 이미 머릿속에. 알겠죠? 자 문제 갑니다. 439입니다. 439는 4의 배수 만들면 되네? 뭐야 너? 이거 내가 보여준 거 아니야? 비실래? 야 복수 꼼꼼히 하네. 가보겠습니다. 세 자릿수 한 번 더 연습하자. 세 자릿수 자연수 만들 때 4의 배수 되는 거. 범주는 어떻게 해야 돼? 빨리. 바쁘니까. 합이 3. 너 439번 아니냐 지금? 4의 배수면 끝에 2개. 그치. 어떻게 해야 돼? 땡 뭐뭐 땡 뭐뭐 다 써. 제일 작은 게 뭐야? 4의 배수 중에 제일 작은 거. 0, 4. 그 다음 네가 계속 불러. 2형. 너 지금 숫자 쓰는 기준이 뭐야? 왜 0, 4 다음에 2형이지? 네가 판단한 너 쓰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뭐 작은 수부터 썼든 큰 수부터 썼든 0을 쓰는 썼든 뭐 2를 쓰는 썼든 무슨 기준이야? 작은 수부터 쓴 거야? 그 2형이 나왔어? 4 다음 4의 배수 뭐야? 하지 말고 내 말 대답해. 4 다음 4의 배수 뭐냐고. 8 안 되지. 그 다음 뭐야? 10이 돼야 안 돼. 근데 왜 안 썼어? 이해돼?
네가 잘못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인 거야. 기준이 정확해야지. 작은 수로 가든 큰 수로 가든 쌤이 저는 0부터 조지고요. 그 다음 1 조지고요. 2 조지고요. 뭐 상관없어. 기준이 명확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넌 작은 수로 했다고 했는데 11을 제끼고 20이 먼저 나왔잖아.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아주 작은 디테일한 기준들이 필요하다고. 알겠죠? 그래서 04, 08 안 돼. 안 되는 거 체크해야지. 1, 2 되고 16 안 되고 2빵 되고 24 되고 28 안 되고 32 되고 36 안 되고 4빵 되고 44, 48, 52 끝. 땡땡땡땡. 오케이? 너 여기서 뭐 빼먹었지? 그거 틀리는 거야. 알겠습니까? 빼먹은 이유는 쌤 제가 더 집중해서 무슨 집중 따위로 이거 맞춰. 기준을 세워야지. 알겠습니까? 작은 수, 큰 수, 뭐 이런 것들 알겠습니까? 그 다음 개수는요. 여기는 0사 넣었으면 0사 빼면 3가지 나올 수 있죠. 3가지. 얘는 1, 2 넣었으면 1, 2 빼고 0이 뭐다? 2가지. 0이 있는 건 3가지. 3가지. 2가지 더 더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범준 알겠어? 이해돼? 쓰는 기준 잘해라.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6까지입니까? 숙제가. 그쵸? 복수 확실해라. 여러분 여기 진짜 시간 투자 안 하면 여기 진짜 그냥 바닥입니다. 우리 저번에 했던 뭐 부등식, 2차 방정식, 판별식 그거는 숙제 좀 안 해도 수업 잘 들었어? 공식이 기억나? 나중에 막 집부터 몇 개 풀었어? 풀려. 정모에서는 그걸 공부한다? 다 틀린 거야. 진짜 그렇다니까? 다 틀린 거. 완전 기본 문제 맞출 거야. 완전 기본. 뭐 NCR 곱하기 10C 3 이런 거. 10C 2 곱하기 200 이따만 맞출 거란 말이야. 알겠죠? 안 됩니다. 하나 뭔가 딱 조건 바뀌지 않아 또 틀려요. 알겠죠? 여기는 시간을 꼭 투자해야 됩니다. 알겠죠? 아니면 진짜 다 틀립니다. 뭐요? 저 일어나서 수업 듣는 게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시죠. 자, 그 다음 보시면은 오늘 68페이지 쉬는 시간 좀 이따 드릴게요. 좀만 더. 사전식만 해놓고 시작. 사전식 문제는요 가르칠 건 없어요. 여기 풀이 전략 그딴 거 없습니다. 알겠죠? 연습만 딱 하면 되는데 자 이건 한 문제만 딱 보여드리고 치겠습니다. 선생님 아무리 사전순이 숫자보다는 문자가 더 어려울 것 같아서 448번으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제일 낫겠네. 다 있네. 네. 이런 사전식 배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뭐냐면은 448번에 2번 아니면 3번처럼 잘 내니까 요거 잘 준비하면 돼. 알겠죠? 자, 이런 말입니다. A, B, C, D를 5개의 문자를 사전식으로 5개를 나열할 것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알겠죠? 1번 나열할 수 있는 모든 문자는 몇 개냐 그랬어. 1번 답 뭘까요? 5개의 문자를 그냥 나열하면 되잖아. 5팩. 1번 답 끝. 됐어요? 오케이? 2번 DCBEA는 몇 번째 놈이냐? DCBEA는 몇 번째냐? 라는 것과 3번 100번째는 누구냐? 라는 거죠. 같은 방식의 질문입니다. 알겠죠? 이런 사전식 배열은 숫자로도 뭐 작은 수부터 나열할 때 큰 수부터 나열할 때 이렇게 할 거 알겠죠? 뭐 똑같이 풀면 되는데 봐봐요. 자 2번, 3번을 잘 풀 수 있으면 나머지는 이제 연습하면 됩니다. 알겠죠? 가볼게요. 자 DCBEA가 몇 번째 놈인지 찾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이렇게 해야 돼. 5팩을 다 할 필요가 없죠. 자 사전식이면 첫 번째 자리에 뭐가 제일 처음 오지? 제일 빠른 사전식이 뭐죠? A죠. 그럼 여기 A가 오고 땡땡땡땡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얘는 따질 필요가 없잖아. 왜? D가 나왔으니까 A, B, C 이거 다 제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처음이 A인 게 몇 개인데 남아있는 4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4팩만큼 개수가 나오겠죠. 4 곱하기 3 곱하기니까 요건 24입니다. 요거 이해됐습니까? 그죠? 그럼 첫 번째 자리에 A인 게 24개야. 따질 필요 없죠 지금. 그죠? 두 번째 B를 넣었습니다. 땡땡땡땡 얘도 24개죠. 따질 필요 없잖아. 똑같으니까. 그죠? 오케이? C로 출발하는 거 몇 개야? 24개지. 됐어요? D로 출발하는 건 이제 들어가야죠. 치고 들어가야죠. 저 D니까. 그럼 D 다음에 빨리 오는 게 누구였어? A일 거 아니야. 땡땡땡. 얘는 3개 나열한 거는 3팩이죠. 6가지. 이랬습니까? 그 다음에 D, B도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3팩이죠. 수가 이대로 있어요. D, C는 치고 들어가야지. 그죠? 이런 방식으로 푸는 거야. 자, DC 왔어. 그 다음 올 수 있는 게 A죠. 땡땡. 요 2팩이죠. 2팩. 2가지. DC는 제껴야죠. DCB죠. 치고 들어가야지. 됐습니까? 남아있는 게 A랑 E 2개야. 이건 그냥 써. 여기가
AE가 먼저 올 거고 EA가 그 다음 오겠죠. 얘가 정답입니다. 됐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자, 24, 24, 24 여기까지 계산하면 24 곱하기 3, 72 나왔어. 72개 여기까지, 그죠? 자, 여기까지 계산할게요. 72개에다가 12개, 14개 더하면 어떻게 돼? 14개 더하면 86 됐어요? 87, 88번째 놈이네요. 얘는 88번째 놈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예.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야. 알겠죠? 공식 같은 거 당연히 없죠. 알겠습니까? 잘 찾으시고 두 번째 이야기. 자, 요거 이해되겠죠? 자, 100번째 누구냐 그랬어. 오케이? 자, 100번째는 똑같은 방식으로 풉니다. 알겠습니까? 그때 와봐. 24, 24, 24인데 잠깐만. 아직 이거 다 되면 70밖에 안 돼. 자, 여기서부터 치고 들어가는 게 아니야. 자, 얘는 다 치울게요. 이제 요 위에 거 푼 거니까. 자, 100번째가 뭔지 찾아라 그랬으면요. 풀이법은 똑같아요. 가보겠습니다. 처음이 A인 거 24개. 처음이 B인 거 24개. 처음이 C인 거 24개. 처음이 D인 거도 몇 개? 24개. 중간 점검 더하면 96이야. 아직 100이 안 됐어. 그죠? 그 D까지 제껴야지. 자, 그럼 갑니다. DA 땡땡땡. 요거 몇 가지야? DA로 출발하면 300. 몇 가지야? 6가지. 그쵸? 더하면 100 넘어가잖아. 그치? 그럼 그 다음 진행은 되는데 안 되죠? 치고 들어가야지. 다시 잠깐만 있으면 여기 너무 많은데요. 그러네. DA부터 DA까지는 100번째 해당되겠네. 그 다음 온 게 뭐야? DAB죠. 땡땡. 요 2팩. 요까지 98가지. 됐어요? 두 개만 더 가면 돼. 그러면 봐. DAC가 되겠다. 그죠? 이 남은 게 뭐야 이제? A, B, C, D. 그러니까 B 남았을 거 아니야. 순서가 어떻게 되겠어? B가 먼저고 E, B가 그 다음이겠지. 한 번 더 쓰죠. 됐어요? 요까지가 98개, 99개, 100번째 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체크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해됐어요? 왜? 잘못했어. 근데 아 미쳤나봐. 봤어, 내가 봤어. 미안합니다. 빨리 얘기해 주시지 그랬어요. 잠깐만. 미쳤나봐요. 그죠? 여기가 다시 할게요. D를 넘어갔으니까 E잖아. 그렇죠? 미안해요 여러분. 그죠? D까지가 96개. 그죠? 말씀할게요. 자, EA입니다. 땡땡땡 안 되죠. EAB 땡땡 2팩. 아까 똑같은 풀이야. 두 가지 98. 두 개만 더 가면 돼. EAC네 그러면. 그죠? 남은 게 BD네. BD가 먼저 오고 EAC, DB가 오겠네. 100번째 정도가 되겠네. 됐습니까? 네, 그렇게 잡아가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차근차근 끊어서 100번째 찾아라 이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런 크기순 사전식은요. 요 두 가지를 딱 다룰 수 있으면 돼. 알겠죠? 쳤다 갑시다. 개별 질문하시오. 미리 나파. 좀 세수 좀 하려고. 네? 세수 좀 아, 하려고. 빨리 갔다 오세요. 갔다 오세요. 기준 핍시다. 아유, 야, 피곤해서 어떡하냐. 기준 펴라. 오늘 우리 할 거 많다. 계속 많다. 우리 지금 빨리빨리 해야 된다. 정은수가 선생님이 계속 문제만 풀고 유형만 던져주니까 지겹고 어렵습니다. 알겠죠?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에너지 필요합니다. 경우에서 여러분 이 공통수학 원에 가장 어려운 단어를 뽑으라 그러면 경우였습니다. 제일 어려운 단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제일 이 실력을 딱 거머쥐기 가장 힘든 파트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열심히 해줘야 돼. 알겠습니까? 그리고 거꾸로 얘기하면 여기를 진짜 열심히 해주면 많은 지각 변동이 생기는 단원입니다. 알겠죠? 요거는 진짜 막 완전 엉켜 이게.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고유의 1등급 따위는 없습니다. 알겠죠? 여기서 빡세게 한 분들이 여러분과 어떤 견주고 있는 그 친구들과 이 지각 변동이 엄청 생길 거야. 이 경우에서. 알겠죠? 왜냐면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 어려워해. 알겠죠? 이건 뭐 모든 선생님들과 모든 학생들이 이거 공부한 친구 다 알아. 알겠죠? 여기가 진짜 빡센 파트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해야 등수를 많이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알겠죠? 69페이지입니다. 오늘도 유형을 좀 정리해 주시죠.
필기장 있는 친구는 필기장 보시고요. 거기다 나와 있어요. 이유까지 안 되는 경우는 그대로 세우는 경우. 세 번째, 특정 조건이 있는 경우. 예시로 양 끝에 세우는 문제. 곱사리를 끼는 문제.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저번 시간에는 선택하는 방법, 나열하는 방법을 배웠단 말이겠죠? 이번에는 이제 그것만 가지고도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그죠? 뭐 거기서 원래 경우에서는 작은 하나의 파트로도 문제를 어렵게 만들려면 어렵게 만들 수 있는 파트입니다. 어디든 다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 중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그 공식 사용을 배우면 가장 먼저 연습하는 유형들부터 정리를 해야죠. 기본 유형부터 알겠죠? 첫 번째가 이제 이웃하는 경우. 이웃하지 않는 경우, 교대로 세우는 경우. 세 번째는 쌤이 특정 조건이 있는 경우라고 이제 묶어버렸는데, 특정 조건이 있는 개념적인 문제는요, 양 끝에 뭐 모음을 세워라, 자음을 세워라, 야 홀수 세워라 이런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누구 사이에 두 명을 넣어서 나열해라 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유형이고요. 그 외에 뭐 정말 다양한 조건을 만들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이제 나오는 대로 잘 해야죠. 다만 기본 틀은 이것만 알면 되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 설명은 예시로 가야죠. 남자 3명 A, B, C, 여자 3명 X, Y, Z로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남자를 이웃해서 나열하는 경우를 구해라. 이거 다 나열하는 문제야. 6명을 나열할 때, 6팩을 할 때 이 말이죠. 알겠죠? 나열할 때 남자끼리 이웃해서 나열해라 라는 게 있고, 두 번째, 잘 들어보아. 남자끼리 이웃하지 않게 나열해라. 세 번째, 남녀 교대로 나열해라. 잘 들어. 네 번째, 이거 뭐야? 특정 조건 만들어볼까? 양 끝에 남자가 서는 경우. 다섯 번째, 양 끝에, 잘 들어. 한 번에 끝날 거야. 양 끝에 적어도 1명 이상의 여자가 앉는 경우. 여섯 번째, A와 C 사이에 2명이 있는 경우. 요게 이제 쌤이 얘기하는 저 기본 유형의 레벨 1입니다. 알겠죠? 요거는 뭐 발로 풀어야 돼. 알겠습니까? 딱 잡혀 있어야 돼. 아니면 다른 문제 손도 못 대. 알겠죠? 요거 완전 기본으로 풀어야 돼. 알겠죠? 오케이? 그 기본을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풀이법을 익히는 겁니다. 우리는. 알겠죠? 봐봐요. 자, 남자를 이웃한다는 건 뭐냐면 항상 쌤이 문제부터 이해를 해야 되니까. 알겠죠? 이웃한다는 게 옆에 붙어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옆에 같이 서 있는 거죠. 그럼 남자 3명이 다 이웃해야 돼. 자, 이웃하는 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봐봐요. 풀이 방식을 쌤 전달하는 거야. 증명 같은 거 아닙니다. 이해는 되겠지만, 아, 저렇게 하면 되긴 하겠네라는 게 이해는 돼야 되겠지만 수학적 증명 그런 거 아니야. 봐봐. 풀이를 전달하는 거야. 남자를 이웃하는 건 이렇게 해야 돼. 남자 3명을 묶어. 옛날에 배운 적이 기억나는 친구는 쉬울 거고. 묶어. 왜? 얘는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걸 한 명으로 봐야 돼. 그러면 하나, 둘, 셋, 4명 나열해야죠. 4팩. 그러고 나서 뭐 해야 되죠? 기억나는 친구 없습니까? 여자 순서대로. 누구요? 여자. 여자가 아니라 남자를 묶었으니까. 아, 남자 순서대로 3팩 이렇게 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 묶은 상태 4명을 나열하면 그 중에 한 케이스를 적어볼게요. 그래야 이해가 잘 돼. 쌤, 4팩을 하면 덩어리가 있고 X, Y, Z 이런 식으로 나열된 거 아닙니까? 맞지? 근데 여기 안에 A, B, C가 들어있긴 한데 이게 이 3명을 나열한 건 여기 없잖아. A, B, C, A, C, B, C, A, B, C, B, C, B, A 뭐야? 나 뭐 하는 거야? A, B, C, A, C, A, B, A, C, B, C, A, C, A, B, C, B, A 6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3팩 들어가죠. 알겠습니까? 쌤 이거를 이제 그 서로 표현하기 편하게 묶어라. 전체 나열. 요거를 꼼지락이라고 쌤이 한번 적어놨을 겁니다. 꼼지락이 묶어놓은 안에서 애들이 꼼지락거리는 거 처리해 이런 의미로 가 있어? 우리끼리 대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얘를 풀이법을 세팅하자면 1단계 묶어서 나열, 전체 나열 하시고요. 묶은 애들 꼼지락 처리 잘 하시고요. 이거 빠지면 틀리니까. 이런 거 전달되겠죠? 알겠습니까? 이건 뭐 대화를 하기 위한 표현일 뿐인 겁니다. 알겠죠? 뭐 공식 아니잖아. 그렇지? 그 다음 이웃하지 않거나 교대로 세우는 건 이렇게 적었습니다. 1단계 나머지 애들 나열, 나머지 집단 나열.
2단계 여기 밑에 쓰자. 2단계 사이 나열. 무슨 말인지 다 보여줄 거야. 잘 들어야 돼. 특정 조건 있는 거 조건부터 해결해. 얘는 되게 포괄적인 얘기긴 하죠. 선생님 예시로 조건 두 개는 잘 나오는 문제가 내놨지만 다른 엄청 많은 조건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뭐 선생님들이 만든 나름이겠죠. 알겠죠? 그럼 조건을 잘 처리하신 다음에 전체 세세 관리하면 됩니다. 가볼게요. 자, 남자를 이웃하지 말래. 그 말은 남자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안 돼. 알겠습니까? 오케이? 뭐 어떻게 풀느냐? 이거 여사건 풀면 안 됩니다. 간혹 이제 2명짜리 이웃 문제를 가끔 해설지나 선생님들이 6건을 보여주는데 이웃하지 않는 경우로 6건 푸는 거 좋지 않아. 왜? 3명 이상부터는 안 먹히니까. 알겠죠? 하나의 풀이로 여러 개의 문제 잡는 게 좋은 풀이야. 알겠습니까? 이웃하지 않는 건 이렇게 하세요. 1단계 나머지 집단 나는 무슨 말이냐? 남자는 이웃하면 안 되잖아. 얘 나중에 나야 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여자부터 나야 돼 일단. 3팩. 이해되죠? 일괄적 처리를 하는 거니까 그 중에 한 케이스를 쓰세요. 내가 하는 이 디렉팅을 잘 지켜서 푸세요. 알겠습니까? 아니면 또 엉킨다. 말 잘 들어라. 자, 쌤 3팩 안에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 중에 이제 남자 3명을 사이사이에 한 명씩만 앉혀야지 이웃을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사이사이가 하나, 둘, 셋, 네 군데 자리가 있어. 그죠? 사람은 3명 있잖아. 어떻게 해야 돼? 네 군데 자리 중에 3개 선택해서. 그럼 예를 들면 얘를 합시다. 쌤 계속 뭐가 습관돼 있어? 일괄적 처리 한번 진행하면 하나의 케이스를 세팅하죠. 그래야 그 다음 단계 진행을 할 거 아니야. 알겠죠? 자, 네 군데 자리 중에 3개 뽑았어. 이 3군데 남자 나예요. 3팩. 끝.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됐나요? 자, 그 다음 남녀 교대로 같은 방식으로 풀면 됩니다. 가볼게요. 자, 남녀를 교대로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자, 남녀를 교대로 세우려면요. 둘 중에 하나부터 나야 되느냐. 똑같이 여자 나야 할게요. 여자 나야. 자, X, Y, Z가 나야 돼 있어.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남녀가 교대로 써야 돼. 자, 남자가 쓸 수 있는 자리가 하나, 둘, 셋, 넷, 4시 여기다가 곱하기 4시 3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이거 이해해야 돼. 왜 안 되는지 주목. 야, 얘처럼 4시 3 하면 안 돼. 왜 그러냐면 4개 중에 랜덤으로 3개 뽑아버리면 하나, 둘, 셋 이런 경우도 있잖아. 이렇게 남자가 A, B, C 들어가 버리면 여자 둘이가 붙어버린단 말이야. 이웃하죠. 이렇게 하지 말라니까. 그럼 어떻게 하죠? 교대로는요. 정해져 있습니다. 들어갈 자리가. 앞에서부터 3군데를 집어넣던가 이런 케이스 아니면 뒤에서부터 3군데 집어넣던가 요거 말고는 없어. 그러면 얘 아니면 얘 둘 중에 하나 선택. 거기에 남자나요. 이해됐어요? 지금 어떤 하나의 수식이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빨리 질문하세요. 이게 다 이해돼. 나도 설명할 수 있어. 이따가 설명 한번 싹 해줄게. 자, 양 끝에 남자가 서는 경우 가볼게요. 이러면 쉬워. 양 끝에 남자라는 건요. 6명 나야 할 거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 있어요. 여기 양 끝에 6명을 나야 해. 남자 나야 해. 그렇죠? 그럼 봐봐. 조건부터 해결하는 거야. 남자부터 앉혀 일단. 그럼 남자 몇 명 있어? 3명. 나 몇 명이 필요해? 2명. 어떻게 해야 되겠어? 선택해야 될 거 아니야. 원래 경우에서 선택부터 해야지. 그죠? 선택할 게 없으면 나이랑 되고. 3명 중에 2명 선택. 됐어요? 그지? 나한테 남자 2명이 있어. 선별된 남자 2명이 있어. A, B랑 해. 이렇게 가정을 하란 말이야. A, B를 양 끝에 앉혀. 2팩. 됐어요? A, B까지 앉았어. 이렇게 봐봐. 케이스를 적으라고. 여기 이제 4명 남았죠? 남녀 구분할 필요 있어 없어? 없죠. 4팩. 끝.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얘는요. 양 끝에 적어도 한 명이 여자를 앉히래요. 어떻게 되겠어? 봐봐. 양 끝에 적어도 하면 여자는요. 봐봐. 여, 남, 남녀 3가지야. 그거 다 앞으로 더해도 됩니다. 알겠죠? 그것보다는 뭐가 낫다? 얘는 여사건. 그쵸? 어떻게 하냐? 쌤 얘는요. 전체 경우의 수에서 4번을 빼면 되죠. 양 끝에 남자인 경우. 그죠? 이거 그대로 풀어서 빼면 됩니다. 전체 경우 몇 가지인데요? 6명 나 이게 전체잖아. 6팩. 됐어요? 오케이? 자, 산수 잠깐 보여드릴게. 6팩에서 이거 뺄 거잖아. 그치? 잘 봐봐. 이 정도 연산돼야 돼. 나 지금 6팩에서 5번 답이 3C 곱하기 2팩 곱하기 4팩을 할 거란 말이야. 됐어요? 이거 무식하게 산수 하고 있지 마시고 알겠죠? 이렇게 하세요. 봐봐. 6팩은 이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잖아. 그치? 여기 4팩 있네?
잠깐만 얘 6 곱하기 5 곱하기 6팩은 6 곱하기 5 곱하기 4팩이라 쓰는 거 아닐까? 맞아? 얘는 6, 5, 30이니까 이거 30 곱하기 4팩 아니야? 맞아? 빼기 3C가 3이고요. 2팩이 2입니다. 6이죠. 6. 6 곱하기 4팩 아니야 이거? 됐어요? 얘는 4팩을 문자로 인식하면 이거 30A 빼기 6A잖아. 24A, 24 곱하기 4팩 되겠네. 산수이 됩니까? 팩토리얼이 큰 것들은요 산수하고 내는 거 아닙니다. 객관식에 이렇게 적힐 수 있어. 물론 얘는 산수하고 냈을 것 같은데 숫자 안 크니까. 그렇죠? 큰 숫자들은요 정리할 줄 알아야 돼. 알겠습니까? 팩토리얼 짚고 뭐 맞춰서 묶고 막 이렇게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게 산수 꼭 하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건 뭐냐, A, C 사이에 두 명이 들어가는 그 경우를 따져봐라. 뭐 이런 문제죠. 상황 체크되고 있습니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A, C 사이에 두 명이 나가려면 조건부터 처리해. 자 A가 있고요. 땡땡 두 자리가 필요하고요. C가 있습니다. 그죠? 총 6명, 두 개 더 있겠네. 됐어? 나 뭐부터 해야 돼? 여기에 두 명부터 처리해야 될 거 아니야. 알겠죠? 그러면 A, C를 제외한 4명이 남아있죠? 어떻게 해야 돼? 4명 중에 몇 명 필요해? 2명. 4명 중에 2명 선택. 됐어요? 여기 집어넣어. 2팩. 됐어요? 어디까지 한 거야 나 지금? 여기에 예를 들면 뭐 BX가 들어왔어. 됐어? 얘 이제 밖에 튀어나오면 안 돼. 안 돼. 묶어. 이유 탄 거죠. 요대로 움직여야지. 그러면 남아있는 게 YZ 남아있잖아? 그거 봐. 이렇게 케이스를 적어가면서 풀어야 돼. 알겠죠? 그럼 봐. 얘를 묶여있어. 1명, 2명, 3명 나열해야 될 거 아니야. 얘는 덩어리로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알겠습니까? 3팩. 됐어요? 마지막에 뭐 해야 돼? 이거 답 아니야. 마지막에 2팩. 그래서 2팩은 뭡니까? 야, A, C 자리 바뀌는 거 아니잖아. 그죠? A가 먼저 오라는 얘기 없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우진 A 됐어? 자리 바꾸는 게 2팩이에요. A, C가 자리 바꾸는 거 두 가지잖아. 이거 곱하기 2해도 됩니다. 2팩이 2니까. 알겠죠? 2해도 되고 2팩이 되고 뭐 둘을 나열해야죠 라고 하면 2팩이고. 그래서 얘 둘이가 A, C 아니면 CA 두 가지 아닙니까? 그럼 이 곱하기 2가 되는 거고. 이건 다른 표현이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한 그 스토리를 적어야지. 식을. 산수 마무리하면 되고.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이건 필수입니다. 여러분 흡사. 지금 Y랑 Z는 순서 안 정해져. 정했지. 여기 있잖아. 여기. 요 덩어리랑 YZ 세 개를 다 놔야 되잖아. 3팩으로. YZ도 다 바뀐 거야. 이렇게. 덩어리랑 같이. 이랬어? 이 세 개. 저런 식의 질문 아주 좋아요. 알겠죠? 다 상황이 이해된단 말이야. 여러분 이거 지금 내가 쓴 6가지 유형은요. 완전 필수입니다. 이게 2차 방정식으로 얘기를 하면 인수분해나 근해공식급이야. 알겠죠? 야, 그 두 개 안 되면 풀이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야, 이거 뭐 이 중에 하나도 모르는 거 풀 못해. 완전 기본이야. 1단계. 3팩 앞에 2팩으로. 오케이. 자, 설명 싹 들어갈게요. 밑에서부터 봐봐. 자, 선생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하면 너네가 쓴 걸 나처럼 얘기할 수 있어야 돼. 틀리는 건 괜찮아 그랬죠? 아직은 시험 아니니까 그렇죠? 설명 가능해야 돼. 내가 너네들 물으면 야 4C가 뭐야? 선생님 4C는요 여기 안에 들어갈 놈 두 놈이 필요하니까 AC를 제외한 하나 둘 셋 네 개 중에 두 개를 뽑은 겁니다. 이 팩은 뭡니까? 그 두 개를 여기에 나열한 거야. BX를. 그 다음 여기 3팩은 뭡니까? 얘를 묶어서 하나 둘 세 개 전체 나열한 거야. 마지막 이 팩은 뭡니까? AC 자리 바꾸면 안 하잖아. 이해됐어? 오케이? 얘사명과 얘는 됐고 얘사명과 이거 너무 쉽죠. 양 끝에 남자 사는 경우 30 뭡니까? 남자 3명 중에 양 끝에 3명 2명 뽑았어. 이 팩 뭐야? 양 끝에 나열했어. 4팩은요? 가운데 4명 아무 때나 나열. 끝. 그죠? 남녀 교육 3팩은 여자 나열. 이 C는 뭐야? 앞에서 줄로 뒤에서 줄로 둘 중에 하나 선택. 남자 나열. 끝. 그죠? 남자 입타지 않는 거 여자 나열. 사이 자리 4개 있어. 넷 중에 남자 3명이잖아. 4C 3한 다음에 3팩. 끝. 남자 나열. 됐어요? 자리 선택, 남자 나열. 요거는 뭐 그쵸? 전체 나열 공지라. 알겠습니까? 이해됐어요? 요게 1단계야. 이해됐죠? 오케이? 수학 잘 이해됐어? 나 이제 2단계 넘어가 되겠습니까? 1단계 됐죠? 오케이. 야, 이렇게 당연히 나와요. 이게 그거는 뭐 보통 한 자리 쓸 때 번호 때 나올 거야. 이런 문제가. 이 중에 뭐 당연히 모르겠지. 알겠죠? 그거는 그냥 먹으라고 줍니다. 자, 이제 두 자릿수 넘어가면
이렇게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 자, 하나는 요 문제를 받을게요. 요건 적기 붙여놓으니까. 여기 어디 있냐면 451번. 봐봐. 2단계야. 잘 들어. 이제 2단계야. 수아 잘 들어야 돼. 알겠지? 네, 잘 들어야 돼. 2단계야. 451번 봐봐. 별표. 시험에 진짜 잘 나오는 이건 사실은 레벨로 따지면 1.5단계인데 애들이 맨날 틀려. 알겠죠? 요거 내가 개념 설명할 때 강조했을 거야. 봐봐. 그림과 같이 8개의 의자가 놓여있다. 자, 요거는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묶을 수 없어서 이게 예제 1, 레벨 2야, 레벨 2. 레벨 2, 알았어? 2 이랬어, 이렇게. 봐봐. 첫 번째지. 의자가 8개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4명 있어. A, B, C, D 4명이. 명이 앉을 때. 요 문제 뒤에 여러분 숙제하다 보면요. 계속 나올 거예요. 문제 내가 많이 나왔어요. 저희 시험 잘 나와서.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중난이도예요 4명이 앉을 때 이웃하지 않게 앉는 경우를 구해라 해놨어. 오케이? 근데 문제는 두 학생 사이에 빈 의자만 있으면 이웃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뭐 적혀 있지만 의자끼리는 구별되지 않습니다. 의자는 똑같은 의자거든요. 알겠죠? 의자는 구별이 없어. 알겠죠? 의자는 구별 없습니다. 뭐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죠? 이해했어요? 그럼 봐봐. 선생님 의자가 8개가 있는데 빈 의자가 이렇게 있는 거 아니냐? 여기에 4명이 앉을 때 이 4명이 이웃하지 않게 앉아야 돼. 예를 들면 A가 여기 앉으면 B는 여기 앉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죠? 여기나 여기나 이렇게 앉아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B가 여기 앉으면 C는 여기나 여기나 뭐 이렇게 앉아야 될 거 아니야. C가 여기 앉으면 D는 둘 중에 하나 앉으면 되겠네. 알겠어? 뭐 이런 식이란 말이죠. 설명했어요? 이걸 우리가 여기서 배운 기본 유형처럼 선생님 빈 의자를 깔아놓고 사이사이에 어떻게 끼워 사이사이가 말이 안 되죠. 왜 의자 위에 앉아야 되잖아. 이해됐습니까? O입니다. 오케이? 해서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풀려고 그러냐? 어차피 의자는 구별되지 않으니까 풀이법이 이거야. 자기가 앉을 의자를 가지고 다니기. 얘는 요 생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풀이법이 아닙니다. 요렇게 하고 접근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 봐봐. A, B, C, D가 어쨌든 의자 한 개 필요할 거야. 지가 앉아야 되니까. 그렇죠? 지 의자 지가 가져가. 의자 4개를 들고 있어. 그러면 깔려있는 빈 의자 몇 개야? 4개일 거 아니야. 이래서요? 빈 의자 4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는 한 가지입니다. 의자는 구별이 없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4개를 깔아놓고 이제 이 4명이 어떻게 하면 돼?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지가 지 의자 놓고 앉으면 되겠냐? 알겠습니까? 그럼 봐. 사이가 5가지죠? 맞아요? 5개 중에 4개 선택. 학생들은 나열을 해야죠. 의자만 있는 게 아닌 거니까. 알겠습니까? 정답.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빈 의자에 사람이 앉을 때는 지가 앉은 의자는 지가 들고 있는 게 낫다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잘 체크하세요. 자, 문제 이야기입니다. 1학년 2명 A뷰지 2학년 3명 3학년 2명 할까? 2명입니다. 얘를 나열할 때 1년로 나열할 때 1학년은 이웃하고 2학년은 3학년은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보여요. 얘도 사실 1.5단계야. 선생님이 안 풀어줘도 사실은 요건 풀어줘야 돼. 안 풀어줘도 본인이 센스 있으면 진행 가능합니다. 알겠죠? 근데 혹시 어려워할까봐 미리 보여드립니다. 보세요. 자, 1, 2, 3학년을 구분했습니다. 알겠죠? 이때 얘네들은 이웃하고 얘네들은 이웃하지 말래.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응용일 뿐이야. 요거 1.5단계밖에 안 되긴 하는데 봐봐. 그러면 기본 단계 문제 2개가 묶여진 거죠. 쉽게 말하면.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봐봐. 그러면 얘는 이웃하고 얘는 이웃하지 않으면 어떻게 풀면 돼? 얘는 묶으면 되고요. 얘는 마지막에 나오면 되잖아. 사이사이 한 명씩. 그쵸? 그거 진행하면 답이야. 알겠습니까? 이걸 봐봐. 충분히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어. 알겠죠? 근데 숙제하다 또 처음 만나면 당황할까봐 보여드리는 겁니다. 봐봐. 진행해볼게요. 배운 대로 풀면 돼. 쌤 얘는 이웃해야 됩니다. 묶어. 얘는 이웃하면 안 돼. 나중에 나열해. 원래 이웃하지 않는 건 나중에 나열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나, 둘, 셋, 4명 나열. 맞습니까? 얘 묶었으니까 4패. 그리고 뭐 해야 돼? 꼼지락.
됐어요? 요까지 했으면 뭐 어디까지 있는 거야? 묶여 있는 애들 서 있고 그 다음에 x, y, z까지 서 있는 상태죠. 됐어요? 이제 뭐 해야 돼? PQ 넣어야 될 거 아니야? PQ를 넣을 수 있는 자리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5개입니다. 그죠? 5개 중에 나 몇 개 필요해? 몇 개 필요해? 범주 몇 개 필요해? 사람 몇 명 남았어? 내가 말이 좀 빠르나? 봐봐. 묶어서 전체 나열을 꼼지락 처리했어. PQ는 이웃하면 안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서 몇 개 선택해야 돼? 자리를 2개 선택해서 그 자리에 2명을 나열하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제가 되겠습니까? 이제 두개 선택. 이게 뭐? 이거 2개 선택? 봐봐. 지금 PQ는 이웃하면 안 되니까 나중에 나열하고 5명 나열 끝났어. 그치? 이제 2명을 사이사이 한 명씩 나열하면 돼. 사이사이가 될 수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 A, B를 찍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니까 이웃한 거니까. 그죠? 그래서 5개 자리 중에 사람이 2명이니까 2자리 선택. 그게 예를 들어서 뭐 여기랑 여기랑 가정하면 그 자리에 PQ 나열 2팩. 그러면 끝. 됐어요? 스토리 체크 됩니까? 이 중에 뭐 하나 맞으면 틀린 거지 뭐. 알겠죠? 이해됐어요? 사실 얘는 1.5다 1.5 알겠습니까? 굳이 얘기하자면 그 다음 레벨 2에는 요것만 배워도 돼요. 세 번째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이번에는 이렇게 할게요. 요 문제로 할게요. 문제. 요 상황이 문제. 요 상황이 문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1학년 2명, 2학년 3명, 3학년 2명입니다. 알겠죠? 얘를 나열할 때, 자 봐봐. 요 마지막 설명이야. 나열할 때 이렇게 합시다. 자, 여기 있는 7명을 나열할 때 1학년끼리 이웃하지 말고 and 그리고 3학년끼리도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자, 이게 봐봐. 주목. 1학년 이웃하고 3학년도 이웃시켜라 라는 건 쉬워요. 그건 말로도 할 수 있어. 봐봐. 묶어. 하나, 둘, 셋, 넷, 5명, 5팩, 꼼지락, 2팩, 2팩 끝. 이랬어요? 이웃하는 거는 뭐 레벨이 올라간 게 아니라 진행만 하면 된 거야. 그렇죠? 이웃하지 않는 게 골든다고 봐봐. 어떻게 해야 돼? 1학년끼리 이웃 안 돼. 이번엔 이웃 안 돼. 이웃 안 되고요. 3학년도 이웃 안 돼. 알겠습니까? 여러분 요거는 지금 쌤은 이웃하지 않는 걸로 예시를 보고 있지만 여러분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경우를 만납니다. 요건 잘 받으세요. 요게 나오면 어려운 문제예요. 쌤 이거 예전에 얘기한 적 있어. 부정 앤드 부정이라고 써 불러요. 일단 이거 왜 쌤이 그 72와 서로소인 개수 구할 때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2의 배수가 아니고 3의 배수가 아닌 개수를 구해라. 어떻게 풀었어? 전체에서. 그게 2의 배수 아니고 3의 배수 아닌 게 부정인데 부정이었잖아. 그런 문제 전체에서 6번 빼야 돼. 여사건이 좀 합의 법칙이 필요한 그런 문제였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목! 설명 끝났어. 주목! 부정인데 부정을 만나면 저번에 쌤 필기 한번 했습니다. 어떻게 풀라고 했어? 전체에서 여사건을 빼는 진행으로 꼭 가야 풀이 가능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경우의 수를 많이 잘하면 그냥도 풀 수 있어요. 근데 많이 잘해야 돼. 알겠습니까? 쉽지 않아. 이걸 외워두면 많이 잘하지 않아도 풀 수 있어. 알겠습니까? 그냥 부정인데 부정을 만나면 바로 이제 여기로 가야 돼요. 그러면 요 놈의 여사건 뭐라 했지? 여사건이 쌤이 설명을 해서 이렇게 할게요. 여사건이 뭐라 했냐면 얘를 A가 부정 얘는 A가 아닌 거, 얘는 B가 아닌 거라고 표현한다면 표현하는 방식이 없으니까 그렇죠? 얘의 여사건은 이겁니다. 얘의 여사건은 A이거나 또는 B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A가 아니고 B가 아닌 거의 여사건은요 A이거나 B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얘의 개수를 구해서 전체에서 빼야 돼. 그럼 선생님 얘의 개수 어떻게 구합니까? 여러분 이 또는 개수 어떻게 구해요? 말로 하면 봐. 이거 어떻게 구해? A의 개수 구하고 그죠? 더하기 B의 개수 구하면 되나? 이러면 돼요? 수아 이러면 돼? 수아 좀만 써봐. 저 끝났어. 빼기 뭐 해야 돼? A and B의 개수 겹치는 거 빼라니까. 알겠습니까? 또는 항상 이런 폼이 잡혀있어요. 오케이? 적용합니다. 봐봐. 자
1학년끼리 이웃하지 말고 3학년끼리 이웃하지 마라. 부정인데 부정인데 이렇게 떠올라야 돼. 알겠죠? 이거 그냥 뚫지 못해요, 여러분. 알겠죠? 나중에 실력이 많아지면 본인이 스스로 그냥 뚫고 싶어서 해볼 거야. 알겠습니까? 그건 스스로 그런 발생까지 가? 그때 해. 알겠죠? 그전엔 절대 못 맞춰. 그냥. 알겠죠? 어떻게 풀어? 전체에서. 뺍니다. 뭘? 1학년이 1학년 이웃. 나 한글로 쓸게요. 5는 3학년 이웃. 빼야 돼. 됐습니까? 답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쓸게요. 전체는요, 야, 7명 나야 되잖아. 7팩. 빼기. 가로 하시고. 됐어요? 이웃하는 건 쉬워. 1학년이 이웃하는 건 어떻게 구해? 1학년을 묶었어. 한 명으로 볼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이야. 6명 나열. 1학년 공지란. 이해됐죠? 플러스 3학년만 이웃하는 거 이제 1학년 풀고 3학년 묶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6, 6팩. 3학년 공지란. 빼기. 이걸 끝나면 안 돼. 겹치는 게 뭐야? 1도 이웃하고 엔드 3도 이웃하는 걸 빼야 돼. 이웃하는 거 쉬워. 묶어 하나 둘 셋 넷 5명을 나열. 꼼지락 2번. 이거 다 산수해야 답이라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여러분 이런 산수 할 때 이거 다 계산하고 있잖아요. 그 내신 시험 안에서 문제 다 못 봅니다. 알겠습니까? 식으로 묶어야 돼. 자, 내가 산수해 볼게. 봐봐. 여러분 어렵지? 이게 답이야. 산수만 보여줄게. 쓸데가 없는 여기다 보여줄게. 7팩, 잠깐만 있어. 6팩, 6팩, 5팩이지. 요 안에 거부터 정리해줄게. 잘 봐봐. 7, 색깔 다 볼게. 산수니까. 7팩 빼기. 요거 계산하면 4 곱하기 6팩. 이해됩니까? 4 곱하기 6팩 빼기 4 곱하기 5팩이네. 이해됐어? 2팩 4잖아. 그죠? 산수합니다. 7팩 빼기. 자, 얘는요 5팩을 묶어야죠. 6 주면 24 곱하기 5팩 빼기 4 곱하기 5팩. 산수하면 20 곱하기 5팩. 이해돼요? 오케이? 얘 7, 6 곱하기 5팩이잖아. 7, 6, 42. 이거 42 곱하기 5팩이죠? 20 곱하기 5팩이죠? 42에서 20 빼면 20이네. 정답 22 곱하기 5팩. 이것만 산수하면 될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확실히 레벨 2. 얘만 2야 사실은. 난이도가 알겠죠? 어렵죠?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식이 기본 틀이 되는 거야. 알겠죠? 지금 쌤 정리한 게 기본 틀에서 응용 버전까지, 기본이 될 만한 틀을 잡을 만한 응용 버전까지 딱 보여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요거부터 확실하게 딱 복습하시고. 쌤 우리 교재 문제 푼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예시로 풀어드렸고요. 여기 우리 교재를 풀다 보면 요 예시로 적용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올 거니까 요거를 잘 숙지해서. 요 어려운 친구들은요 필기장에 싹 써놔내냐. 어차피 이거는 하나의 유형을 외우는 게 수준이 아니라 기본 틀이 되는 거야. 이거를 딱 잡을 수 있어야 나머지 얘네들 준 조건을 이제 감당할 수 있을 거야. 알겠죠? 이거를 못 풀면 나머지 이상한 조건들 아예 손을 못 댑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이웃하는 거, 교대로 이웃하지 않는 거, 특정 조건, 뭐 2개가 이웃하는 거, 2개가 이웃하지 않는 거, 이웃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룰 수 있어야. 알겠죠? 얘가 얘기한 조건들 이제 해결해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하시면 되니까 요 필기 지금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사진 찍어서 꼭 옮겨 적으시고요. 자, 오늘 숙제는 여기를 지우겠죠? 이거는 뭐 설명용 이상한 그림이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림이니까 지우고 449번부터 아니구나 여기 앞에 우리 사전식 배워야지. 441번부터 시간 날 때마다 노트를 보고 읽어보세요. 그리고 노트에 틀이 필요한 친구는 보면서 풀어. 보면서 보면 되겠죠? 441번부터 기념생 어떻게 되냐면 515번까지 갈 거야. 복습은 내가 문제 푼 게 없어서 확실하시고요. 그 다음 홀수만 푸시고요. 여러분 경우의 수가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이 유형을 쌤이 내가 재편집하는 거잖아. 그렇죠? 이 카테고리에 있는 유형을 난이도별로 편집을 했기 때문에 유형 후반부 어떤 친구 중반부터 많이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도 문제를 읽어봐야죠. 탈수는 해봐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선생님 뭘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거는 안 풀어도 됩니다.
들고 와 질문. 왜? 문제 이해가 돼야 뭘 두들길 거 아니야. 문제도 이해 안 되는데 이상하게 두들겨버리면 그거다 시간 낭비야. 공부 아예 안 돼요. 알겠죠? 문제가 이해됐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네 생각대로 그냥 질러.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질러 그냥. 그 식을 제발 좀 잘 써놔. 알겠습니까? 그 식이 왜 잘못됐는지 배우셔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죠? 뭐 다음 시간 수업 때 질문하시면 내가 뭐 올바른 풀이야 많이 보여줄 수 있는데 올바른 풀이라고 해봤자 하나의 어떤 중버전 문제는요 어차피 풀이가 다양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접근한 것들로 답이 잡혀야 돼. 알겠죠? 그리고 본인이 자기가 쓴 식의 스토리를 알아야 돼. 내가 왜 이 식 썼는지 알겠죠? 그게 만약에 숙제 때는 썼는데 나중에 질문할 때 헷갈릴 것 같아? 숙제 밑에 적어놔. 뭐 5개 중에 2개 썼대. 뭐라든지 본인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남자 나열, 여자 나열. 적어놔. 왜냐면 내가 물어봤을 때 너네가 답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이런 걸 적는 게 귀찮아? 그러면 학원 나올 때 수학에 들었든 안 들었든 뭐 책 가지고 귀찮으면 핸드폰 찍어 그냥. 알겠습니까? 그래서 들고 와서 바로 질문해. 뭐 영어 나올 때 국어를 질문하시고 뭐 집에 있어 카톡 보내 그냥. 알겠죠?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자기 풀이에 잘못 잡는 게 가장 빠릅니다. 알겠죠? 집에서 뭘 풀었어? 채점을 틀렸어? 궁금해? 바로 카톡 보내 나한테. 물론 선생님이 바로 대응해주면 제일 좋은데 혹시라도 선생님도 개인적 일정을 해서 바로 대응이 안 되면 다음 문제 넘어가. 기다리지 말고. 알겠습니까? 네, 보자마자 대응해 줄 테니까. 알겠죠? 그리고 뭐 그런 건 있을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할 만한 것들은 던져주겠지만 뭐 야 이거는 수업 때 같이 얘기하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 그럼 제발 넘어가. 알겠습니까? 왜냐면 시간 없잖아. 알겠죠? 우리 할 것도 많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랑 커뮤니케이션 해서 내가 넘기라는 걸 넘겨놓고 그 다음 숙제를 하세요. 알겠죠? 오케이? 유형 후반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됐어? 그러면 적든가 네 생각대로 막 풀든가 하시고 이해 안 돼서 하지 마. 그래야 시간 내에 숙제 할 거 아니야. 알겠죠? 그런 것도 별표 쳐면 되잖아. 알겠습니까? 그래서 꼭 요 틀부터 확실하게 딱 점검해 보시고. 알겠죠? 그러고 나서 숙제 해주세요. 숙제 양 좀 됩니다. 요거 금요일까지입니다. 금요일까지. 금요일까지니까 딱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경고서 해야 된다. 아, 금요일 미쳤나봐. 월요일까지입니다. 월요일 줄 알았어. 월요일까지입니다. 주말에 파이팅! 수고했습니다. 테스트 있나요? 테스트. 아 맞다. 원래 공개입니다. 없어요. 왜냐면 지금 경우의 수라서 테스트 자 보류입니다. 지금 테스트 보기 힘듭니다. 숙제하세요. 지금 시간 많이 걸리니까. 그리고 수요일 날도 행렬이 끝나면 루쌤이 경호의 시도를 조금씩 나가주실 거예요. 둘이 같이 쳐야 감당이 됩니다. 지금 알겠죠? 경호 열심히 해야 돼. 수고했어요. 가서 빨리 풀어. 복습.